진짜 뭐 원석 타령했지만 내가 들어봐도 미친년 소리 같긴 하다. 인정, 인정. 근데 어쨌건 제가 그런 A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뭔가 우리 그 A에 대해서 A라니까요. 제가 찾던 게 A인데 여기까지 접근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머리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고의 체계를 쌓는 거잖아요. 머리 터져요. 어, 사고의 체계가 있는지 내 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거,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 진짜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 그 뭐지? 제레미 러프킨인가? 그 사람이 그거 되게 99%가 잉여 인간이라고 했다잖아요. 그럼 1%가 중에서 0.1%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해내고 0.9%는 그 창조적인 생각을 알아보고 협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1%도 아니지 0.1%만 생각을 한다고 좁혀서 말할 수가 있죠. 생각을 잘 한다. 그러면 0.1%가 그럼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0.1%니까 항상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수능 등급을 여러분 하면 4%까지 1등급인데 그 4% 중에도 0.1%만이 제대로 자기 생각을 할 줄 안다라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대학 교수님들이 만나는데 자기 이론을 가진 대학 교수님들이 몇 명 있어요, 솔직히? 아니잖아. 그 연구를 하는 게 대학 교수인 거고,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론을 만들죠. 그 자기 이론을 인정받으면 완전 석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 이론이 하나 없이 남이 만들어 놓은 이론 공부하면서 그 이론 설명하고 그 이론을 활용해서 뭐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단적으로 말하면, 음, 그 핑크 펭귄에 나왔던 얘인데 건축을 예로 들면 뭐 이론가 중에는 뭐였더라? 무슨 건축에 무슨 프레리 학파가 있으면 그 밑에 그 학파에 따라서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분업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은 그런 어떤 건축 이론은 없지만 그 건축 이론을 이해해서 그 이론을 그냥 가져다 써서 실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계도를 그리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실제 작업을 현실에 만드는 거죠. 만들고 하면 끝에 노동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다 협업을 하는 것 같지만, 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건 설계자죠. 설계자가 없으면 노동력이 있다 한데 그 건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노동력이 더 중요하다, 설계자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한데 그 작업을 해내는 인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노동 자비를 할 수 있는 사람보다 항상 소수라는 거고. 근데 그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제 창조적인 작업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날 썼던 설계도만 가지고 맨날 썼던 이론만 가지고 설계도를 만들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전을 이끌어내는 건 누구다? 기존의 어떤 틀의 모순점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창조를 해내는 이론가라는 건데 그 이론가가 그만큼 적다란 거죠. 제일 상층에 분포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횡설수설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을 말하면 죄다 이상할걸요? 진짜 진실되게 어디에도 없던 자기 생각에 대해서 말하면 진짜 이상하게 얘기 나올걸요? 아무튼 이제 저는 A를 계속 뭔가를 찾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찾아야만 하겠다라는 갈증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내 취향은 전부 그런 것들이랑 관련이 된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명확히 모르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A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한 번쯤은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였던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어쨌건 A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정신이랑 물질의 사이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을 보면 마음에서 일렁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는 저게 예쁘다라고 한번 정하면 저거보다 또 예쁜 것도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예쁘다고 좋아하는 내 마음은 어디에 갔어 해서 혼란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거기로 이제 넘쳐서 흘러가 버리는 정신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걸 보면 불러 일으켜지는 정신도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저는 물질과 정신 사이에 있는 A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예시가 양자역학이랑 똑같다니까요. 파동이냐 입자냐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냐 에너지냐잖아요. 그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런 확률적인 분포인데 A가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그게 존재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존재성이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파야 된다, 인간으로서 뭘 파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완전히 인식할 수 없고 뜬구름 잡는 정신도 아니고 너무나 명확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물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A라고 생각해요. 물질도 정신도 아닌데 뭔가 내가 잃어버렸고 한 번은 가졌던 적이 있는 것들. 그래서 되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물질과 정신에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 그걸 A이고 그게 나라는 사람의 존재성이고 그럼 그 A를 그러니까 A는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인식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A를 자기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개발해내는 게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방법을 개발하는 게 변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변환기라는 거죠. 그런 변환기가 주체인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A를 변환기를 통해서 작업을 했을 때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A가 내 존재라면 그 A가 변환기로 거쳐서 나올 때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변환기를 통해서 주체화를 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취향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좋아라고 다 풀어서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변환기가 그 사람의 스타일이고 개성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A는 항상 끊임없는 샘물인 거예요. 내가 그거 변환 작업만 하면 만들어내면 되니까. 하지만 그 어떤 연관관계를 다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믿는다고 해서 시크릿처럼 뿅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A는 슈레딩거처럼의 고양이처럼 존재한다는 게 핵심인데, 즉,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모순점들이 얘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순점 뭐예요? 두 경계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똑같다고 했잖아요. 왜 똑같다고 상정을 하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찾으면 그건 내가 A를 변환기를 통해서 작업을 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게 왜 똑같지? 예를 들면 저는 멍청한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똑똑한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멍청한 사람을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서 엄청 멍청한 사람.
물론 복잡하겠죠. 내가 어떤 걸 똑똑하게 여기고 멍청하게 여기냐가 뭐 말을 해야 되지. 지금은 이제 멍청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랑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는 게 나에 대해서 되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니까 내 삶의 사건들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설명되는 게 자식이 자신 아니겠어요? 멍청한 사람이 싫고 똑똑한 사람이 좋은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게 좋고 멍청한 건 나쁘니까. 이거는 진짜 세계관을 되게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집어오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자만하면 전 그게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순화는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항상 더 발전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적이지 않고 어딘가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멍청해 보여서 싫고 똑똑한 사람도 똑똑한 거에서 머무르면 이제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더 똑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진짜 똑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게 쭉쭉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싫지만, 그건 뭐다라고 하는 것도 싫다라는 거야. 그 어느 사이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 생각 구조나 틀이 굉장히 비슷하게 한 점으로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경계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경계를 찾아서, 그러니까 중용 같은 것처럼 거기에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A니 슈레딩거니 존재니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패턴이 그렇게 떠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경계에 모든 모순점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경계에 서가지고 그 경계를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경계에서 모순점을 경계선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틀을 완전히 다 파악해야 되고 그 틀이 맞부딪히는 그 모순점도 찾아야 되고 바로 그때 나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정반 합의 자리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환상이 들 때가 좋아요. 근데 그 합이 다시 또 경계지어지겠죠. 그러면 또 저는 새로운 경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전 재밌어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 음, 그게 제가 찾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음, 그러면 제가 가장 또 재밌게 보는 경계가 나랑 세계의 경계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니고 세계도 아닌 그 지점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게 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는 게 일하는 게 되는 지점. 그건 뭐겠어요? 답은 즐기는 거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지점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노는 거면서 일하는 게 되는 그 지점은 즐기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내가 쾌락을 느끼는 지점. 그리고 쾌락을 느끼는 건 그게 아니라 즐기는 지점. 내가 즐기다. 쾌락을 느끼는 거랑 즐기는 건 또 달라요. 음. 그 즐기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이랑 플로우랑 비슷한 개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음, 음,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구체화하면 좋겠다. 그럼 이걸 구체화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 이성과 감성이겠죠. 이성과 감성 사이에 있는 것보다 지성이다. 지성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형상화하는 물건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 지성을 이제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물을 우리가 사 먹기 시작했잖아요. 이성은 지식이고 감성은 뭘까요? 감정이겠네? 지성을 팔고 싶어요. 지성을 파는 건 어떤 형태일까요? 지성을 팔고 싶다. 지성은 내 존재의 모순점을 눈치채고 맞서고 보고 탐구하는 거예요. 내 존재는 모순점에 있거든요. 이거는 싫고 저거는 좋은 그 정확한 경계의 지점에 파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내 존재성이 있거든요. 그 존재성을 나만의 변환기를 통해서 해석해낼 때 내 좌우명, 내 세계관, 그리고 내 스타일, 나만의 독특한 고유한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